그런데 지금 이제 일주론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요거를 일주론을 활용하고 있느냐. 일주론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일 경우는 돈을 보더라도요, 이게 갑진하고 을진으로 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갑진이 뭐죠? 갑진이 쇠죠. 갑진이 쇠잖아요. 그죠? 자, 을진은, 예, 관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자체는 편제죠. 예, 편제가 세면서 반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별로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서 버는 돈이니까 정신적으로 생각하면서 버는 돈,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버는 돈이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쇠니까 활동성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환은 뭐예요? 안전한 거죠. 뭔가 돈 자체가 안에서 딱 잠자는 돈이야. 그러면서 돈이 흐름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진 일주인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거나 아니면 주식을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돈이지 장사해서 버는 돈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을지는 뭐예요? 을지는 이 사람이 뭐예요? 정제죠. 그러니까 정제의 돈이 관대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관대니까. 굉장히 저돌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 뭔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노동력을 요하는 일로 해서 따박따박 돈을 버는 돈도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을 보시면 이 사람이 평관의 관은 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정관의 관은 이 모양이에요. 평관이 병진이 뭐예요? 관대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관대가 되니까 요거는 쇠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경우는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이 사람이 정관인 직장은 쇠의 직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쇠가 또 뭐라 했죠? 반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반환이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정신적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좀 편안한 형태의 직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가는 요 사람은 관대가 되죠. 나는 좀 씩씩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직장 생활도 이렇게 평가는 관대, 정가는 쇠 이렇게 직장 생활을 보고 또 여기다 뭐까지 대입을 하느냐? 부모 있죠. 그러면 이제 무토하고 기토도 여기다 대입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는 또 뭐예요? 식상이 여자한테는 요게 자식이죠. 여기서 남자 자식은 임진이 남자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계진이 이게 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론이 보는 방법이 일주 하나 가지고 돈도 보고 부인도 보고 집안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글자가 만약에 일주로만 필요하다면 연월일시가 왜 필요했냐고. 또 여기에 모순점이 뭐냐? 일주가 같으면 다 똑같은 운명이란 게 되잖아. 일주만 같으면 경진일주면 남편 똑같아, 자식 똑같아, 돈 버는 방법 다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는 볼 수 있지만 일주는 딱 요거예요. 여기 일주는 이거는 내 자리야. 나인 일간이 바탕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남편이 들어오거나 또 부인이 들어오거나 배우자가 들어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배우자를 천간에 집어넣고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를 보고 싶으면은 월자리를 대입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보면은 시자리를 대입해서 봐야 되고 조상을 보면은 일자리를 대입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돈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 원국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병화일주야. 이 사람의 돈이 어떤가? 그럼 이 사람이 사주에서 경금이라는 재성이 나타나 있고 이 재성이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고 이때 재물을 보는데 요 재성이 여기에 글자 하나 있다고 해서 재성이 있다 없다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가
돈이 없는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은 사주 전체 8글자에서 이 사람의 재를 판단하는 것이지 요 제가 앉은 자리 하나 갖고 재성 판단하면 안 돼요. 역학은 복잡해요.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건데 그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거기는 수많은 변수가 들어가고 수많은 원리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복잡한 거를 자꾸만 단순화해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요 글자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기에 자수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거 전부 다 다르고 얘 글자 하나 있는데 옆집에 누구 있느냐조차도 다른데 그래서 역학 자체가 굉장히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집합적으로 전부 다 모여 있는 게 역학이에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때요? 단순하게 하고 싶잖아.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빨리 보는 방법, 빨리 공부하는 거. 어떻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역학은 절대 쉽게 보거나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지 역학 공부가 되지 자꾸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지 않고 보다 보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사실은 내가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잖아. 틀리면 틀릴 수 있어요.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잘못 보면은 왜 잘못 봤는지 원인을 내가 알아야지 이게 공부가 점점 발전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해놓고 그냥 뭐 내가 틀렸나 보다 이러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학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변수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론은 결론을 얘기하면은 일주론 가지고만 마치 역학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일주론만 가지고 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학문이지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일주론은 왜 공부하느냐? 말 그대로 요거는 일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배우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배우자는 어떤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주론 강의할 때는 다른 거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내가 어떤 성향인가 그 다음에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나는가 여기만 집중으로 저희가 강의를 할 거니까 혹시라도 일주론이 궁금해해서 막 이것저것 다 연결해서 보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주는 요 정도로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